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BNKU에 추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불탁이었지만 그냥 들어갔고요.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함께 매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전부터 저의 매수 매도를 지켜봐온 회원분들은 충분히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비교적 최근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JB는 분할 매수를 할 때 무조건 평단보다 낮을 때만 들어가나? 라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평단보다 낮아졌을 때 추매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하지만 저는 주식의 가격보다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리스크가 해소될 것 같은 신호를 캐치하면 평단보다 높아도 그냥 과감하게 불타기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위험한 종목일수록 물타기보다는 차라리 불타기를 하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엔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 매수 매도를 참고하기 위해 멤버십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은 저의 이런 투자 성향을 잘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그리고 중국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요.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내용, 설마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가겠어?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엔비디아를 과소평가하고 일찍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미 천국에 둥둥 떠다니는 엔비디아를 이제 와서 다시 들어갈 순 없고 정말 배 아파 미칠 것 같은 상황이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으로 남아있는 종목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 증시에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개별 이슈들 몇 가지가 영향을 끼쳤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은행위기 사태의 진정이었던 것 같아요. NYCB,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손실이 많이 잡힌 것으로 나와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려버리면서 불과 어제 장 초반까지도 폭락세는 이어졌고요. 근데 NYCB가 입장을 내놓기를 예금 유출이 거의 없고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예금액이 늘어난 재무제표도 보여주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NYCB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주가는 오히려 7% 가까이 상승으로 마무리했고요. 다른 지역은행들로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확산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행위기 사태가 빠르게 일단락됐다는 건 채권 입장에서 보면 증시의 위험성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이번에도 일본이 그냥 뻥카 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하마스가 135일간의 휴전을 제안하면서 전쟁 리스크도 갈수록 사라져가는 추세고요. 또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가 돼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상황이 채권에 안 좋은 상황만 펼쳐졌던 겁니다. 반대로 나스닥 증시 입장에선 위험 요소들이 다 거쳤으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죠. 아무튼 채권은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새벽 3시에 10년물 국채 입찰을 맞게 됐는데요. 너무 다행스럽게도 시장에서 매우 잘 소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냥 안심하긴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10년물 채권 발행량이 역대급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잘 소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2월에 만기를 맞는 10년물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무려 659억 달러치의 채권이 만기를 맞아서 만기 물량을 보유한 채권 투자자들이 10년물 입찰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잘 소화를 해줄 수 있었던 건데 오늘 진행될 예정인 30년물 입찰은 만기를 맞는 물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건 오늘 장 열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인 알리바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도 알리바바가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무려 33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장 초반에는 알리바바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는가 싶었지만 결국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에 시장은 더 무게를 두며 6% 가까이 폭락을 했고 중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의 폭락은 그 전날 중국 증시가 워낙 심하게 많이 올라서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리바바의 실적이 좋았다면 전날의 좋은 분위기를 더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와서 다시 엔비디아를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이미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선 지 꽤 됐죠. 물론 여기서 1000비디아까지 간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걸 건드는 건 너무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엔비디아 때문에 아쉬워 미치겠는 분들은 차라리 TSMC를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TSMC는 제가 유독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어제도 TSMC가 1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22%가 증가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7%가 상승을 했죠. 실적으로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 없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엔비디아와 어차피 세트예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당연히 TSMC도 따라서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도 TSMC가 생산하기 때문에 애플이 잘 나가도 TSMC는 같이 동반 상승을 하죠. 아무튼 여러모로 안전장치도 많아서 하방 위험은 적은데 강력한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TSMC가 작년에 90불에서 100불 사이의 구간을 맴돌 때 매수를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매수의 이유로 들었던 부분도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며 혹시라도 침체가 안 올 경우 TSMC가 더 크게 폭등할 수 있다고 본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너무 무섭지만 지금 주가에 매수하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는 TSMC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그때 들어갔던 TSMC의 수익률이 지금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엔비디아를 들어갔었더라면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받겠지만 이건 뭐 다 지나고 나서야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는 소리일 뿐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미 수익률이 많이 올라온 TSMC지만 불타기 추가 매수를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TSMC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 리스크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 어쩌나 하는 부분.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여러모로 미국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침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만 국민들이 친중 성향이 아니라 친미 성향이라는 게 이번 총통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에 TSMC의 미래는 미국의 보호 아래 앞으로도 밝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전제가 엔비디아의 상승을 보고만 있긴 싫은데 그렇다고 차마 엔비디아에 들어가진 못하겠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자면 만약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받거나 해서 TSMC가 잘못되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폭락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TSMC가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제때제때 잘 해준다는 전제하에 저렇게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TSMC가 잘못되면 당연히 엔비디아도 주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엔비디아 투자의 유일한 대안은 TSMC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니면 뭐 반도체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기야 하죠. 이 부분은 뭐 취향에 따라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